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PD입니다. 형님,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뭐 인구 절벽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근데 인구가 이렇게 계속 줄면 당연히 뭐 생산 가능 인구 줄어들겠죠. 아니, 누굴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진짜 고민이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다 보면 고민이기도 하지만 나도 월급쟁이고 너는 사장, 너도 월급쟁이구나. 네, 그렇죠. 지금은 너는 사장이었다가 월급쟁이였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뭐 헷갈려. 저는 뭐 다 해봤습니다.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장점도 좀 있어. 일단 그거 얘기부터 할까? 네. 일본에서 요즘 황당한 일이 생겼어. 네. 뭐냐면 너도 잘 알겠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 구조상에서는 한 20년 먼저 거쳐가는 그런 나라잖아. 그렇죠.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초고령 사회 뭐 이렇게 뭐 됐잖아. 빈집 문제 뭐.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곧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 일본을 가만히 봤더니 이젠 황당무계한 일이 생겼어. 지난번에 이시바 총리, 우리랑 잘 지내기로 해놓고선 지금 벌써 잘렸는데 그 이시바 네. 총리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탁했던 게 우리 한국 청년들이 일본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취업 비자를 더 늘리고 또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좀 많이 협조해서 한국 청년들이 일본 와서 일 좀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십시오. 이게 이시바 총리가 우리 대통령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부탁했던 것들 중에 하나야. 그게 뭐다? 그만큼 일할 사람이 없어. 그래요? 이게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의 구직자가 100명이면 일자리가 130개야. 이건 토탈리고. 네. 그 다음에 건설 섹터. 네. 건설 섹터는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5개씩 있어. 와, 그냥 골라서 갈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재밌는 거야. 그럼, 교수님, 건설 섹터가 상대적으로 사람 찾기가 더 훨씬 어렵네요. 이렇게 되잖아. 네. 전체 평균에보다 거의 압도적이니까. 그렇죠. 네, 압도적이죠. 그 이유가 있는 게 건설업은 업의 특성상 약간 위계가 있어야 돼. 그렇죠. 왠지 알아? 안전 문제도 있고.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 차원에서 QC를 마치고 규율을 지키고 룰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 나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작업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야, 네 안에 방수포 안 넣고 이걸 네가 다 마음대로 공구를 쳐버렸어? 다 뜯어야 돼, 임마. 이렇게 되는 거라고. 팀장님, my style. 안 해도 돼요, 이거. 핫산 스타일 막 하면서 막. 이거 전에 해봤는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안 된단 네,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야는 반드시 룰을 지키고 뭘 해야 되고 그걸 내가 왜 이걸 지켜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배관하고 딱 맞지가 않는 거구나. 이 파이프가 맞물리지 않는구나. 나중에 다 드러난단 말이야. 너 왜 안전화 안 신었어? 그러니까 저는 스래퍼가 편한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하여튼 안전 문제든 실제 업무든 간에 뭘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일 누가 싫어해? MG.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청년들이라고 당연히 뭐 우리랑 다를 거 없어요. 그런 문화들 싫어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문화가 예를 들어서 선배들이 나랑 같은 문화적 코드를 가지고 있고 힙합 좋아하고 뭐 예를 들어서 비보잉 자주 보러 요즘 힙합과 비보잉이 요즘 문화인지도 나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스트레이키즈 뭐 이런 노래 같이 들으면서 야 스트레이키즈 어제 새 앨범 들었어? 끝내주던데 이런 대화를 나누면 그래도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잖아. 그렇죠. 있으면서 야 이거 좀 해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솔직히 약간 따르기가 쉽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맨날 끝나고 점심 때 야, 니들도 어떻게 탁배기 한잔 하러 갈래? 막걸리 마시러 가자고 하고. 네. 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선술집에서 태진아 노래 들으면서 탁배기 한잔 마시면서 또 완전 벌게질 때까지 딱 해놓고 이제 일하러 가볼까? 얘네들은 오히려 점심 때 스타벅스에서 먹고 쪽잠 자다가 일하러 오는 건데.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안 맞는 거야. 그러니 더욱더 깊이가 심해.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더 궁극으로 갔어, 요즘. 이시바 총리가 한국의 대통령에게 제발 좀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절박한지 알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일본은 직원이 네. 상사를 선거로 뽑아.
야, 일본의 어떤 그 문화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는데요. 아, 이게 정말 놀랄 일이지. 아니, 사무라이들이 뭐 다이묘를 선거로 뽑는 그런 거잖아요. 맞아, 맞네. 딱 그 비유네. 다이묘들이 쇼군을 선거로 뽑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나를 일을 도와줄 적합한 사람들로 픽해서 그 윗사람들 뽑고 그 밑에 사람 뽑고 이렇게 하이어라키를 그 관리제를 만드는 거잖아, 관료제를. 그런데 사장님이 뽑는 게 아니야. 왜? 갑자기 애들이 막 나가려고 해. 어느 A 부서가, B팀이. 야, 니들 왜 이렇게 네 B팀에서 이번에 사직서 낸 애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사장님이 이번에 저희 팀장을 뽑은 사람, 그 사람 밑에서는 저희 도저히 일 못합니다. 저희 나가려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나가는 것도 직접 와서 통보를 안 해. 그냥 안 나와버려. 아니야. 일본에서는 퇴직 대행업체가 생겼어. 나 퇴직하겠습니다라는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껄끄럽거든. 껄끄러우니까 약간 그걸 대신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사장님한테 그 껄끄러운 거 서로 얘기하기도 싫고 난 어떤 의미에서 또 꼴보기도 싫어. 대면하기도 싫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요구할 사항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퇴직할 때. 내 사실 이것까지는 나한테 정산해서 주셔야 된다라는가. 그런 얘기하기가 약간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법률적인 지식도 노무적으로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껄끄러운 일도 대행해주고 뭐 하는 그런 대행업체가 생겨서 퇴직 대행업체가 대신 가주는 거야. 상황 파악해서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우리 김대리 자리에 이상한 사람이 출근을 하는 거야. 누구세요? 그렇지. 저는 김대리 퇴직 대행사인 누구입니다. 그래서 명함을 막 주는 거야. 팀장님이시죠? 저희 김대리님이 팀장님 때문에 이번에 퇴직을 결정하셨어요. 모르셨어요? 네. 정말 그동안 팀장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던데 사장님한테 저 이거 다 말씀 그대로 드리라고 저한테 지시하셨고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었는지, 그 다음에 본인 그 퇴직금하고 뭐하고, 그 남은 휴가는 지금 이걸로 저한테 주신 이 휴가계 이걸로 사직계랑 이걸로 해서 다 쓰고,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 할 거는 여기 USB 하고 딱 처리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혹시 그 변호사나 뭐 노무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약간 범위 경제로 이런 거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곧 들어올 수도 있겠지.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 누가 제일 곤란해진다? 사장만 곤란해져. 그렇죠. 갑자기 팀원을 지금 간신히 뭐라 해야 돼? 그 구색 맞춰놨는데 야, 얘네들 5명이 또 이런 거 작당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죠. 5명이 다 나갔어. 이 5명 다시 다 뽑으려면 몇 개월을 공쳐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전화해서 너희 팀장을 내가 공고사직 시키겠다. 니들만 돌아와라. 사실 팀장이라는 사장이 대신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미 기분 상했거든. 그럼 그 또 팀장이 괜히 우리 해코지할까봐 걱정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예 사장이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선언을 하는 거야. 자, 앞으로 우리 각 팀의 팀장은 투표로 뽑읍시다. 내가 안 뽑을게요. 여러분들 팀장 자리 중에 이제 공석 난 거는요. 이걸 좋게 말하면 피어 리뷰라고 하지. 동료들의 평가. 피어 리뷰로 우리 팀에서 팀장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지고 또 전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잽니다. 알아서 저한테 청구해 주시면 내가 그걸 따를게. 제발 나가지 마. 야, 세상 요지경이 된 거야. 이게 일본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위계가 철저하고 상명하복과 이런 것들이 공고했던 나라가 180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가장 그 대표적인 나라로 일본을 꼽잖아요. 그렇지. 그다음 두 번째, 일본의 폐쇄성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들 철저히 배제하고, 그래서 일본은 누가 이민 가는 것도 싫어하고 외국인들이 일본 가서 정착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 어떤 상황이 됐느냐? 이시바 총리가 나서서 한국인 부른다고 했었지. 요즘 상황이 더 심각한 게 있어. 바로 중국인들이야. 중국인들이 중국도 이제 양극화가 심해져서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훨씬 더 많아졌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중국 정부가 코로나 기간 동안 했던 행태 기억나지? 네, 그렇죠. 빅테크 기업 수장들에게 야, 너 일단 잘해서 내려오고 그리고 너희 회사 매출의 몇 %는 무조건 사회복지 쓰도록 기부해. 이걸 강제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 부유층들에게 사치 못하도록 근절하고 그 다음에 그 뭐랄까요 프리미엄 제품들 뭐 대표적으로 마오타이 술 이런 거 함부로 사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마오타이 주가 확 떨어졌잖아.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 프리미엄 계층들이 불안한 거야.
이거 우리 같은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그다음 선택한 게 뭐겠어? 이민. 이민 내지 이주. 해외 자산은닉. 아, 자산운용. 예. 그래서 이미 아시아권을 훑고 다녀. 대표적으로 두바이,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한국도 요즘 문제됐잖아. 우리 서울에 외국인들이 외국인, 자꾸 예. 집 산다. 맞아요. 그리고 일본도. 일본이요.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일단 싱가포르는 유명해. 이건 벌써 다 쓸어서 싱가포르 정부도 문제가 돼서 막았어, 조금. 어느 정도냐면 이건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공공기관 직원에게 직접 들은 거야. 중국 사람들은 아파트 사러 올 때 이런데. 중국인들이, 부호들이 딱 봐도 부호가 아파트 보러 왔어, 싱가포르에. 그 해변가 좋은 거, 네. 제일 프리미엄. 이 아파트 제가 살고 싶은데 그랬더니 예, 여기 정말 좋고 막 설명해. 말씀까지 들으니까 좋네요. 그럼 몇 층하고 몇 평대를 원하시는지. 아니 근데 이 아파트 사고 싶다니까요. 아니 이게 몇 층, 몇 평짜리 원하시는지. 네, 이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요. 나오는 무슨지 알아? 거, 예, 나오는 거 다 가져와라. 아니지. 이 동을 사겠다는 거야. 항상 그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예, 초월해.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중국 애들이 동을 산대, 동을. 어. 홀을 사는 게 아니라. 어. 그래서 중국 애들이 아파트 사러 왔다라고 하면 동이 가능하면 한 번에 살 수 있는 동 이런 걸 많이 보여드려야 돼. 그런 수준인 거야. 그리고 동에서 당연히 누가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네. 한 번에 비는 동이 있겠어. 그렇죠. 그럼 그 이빨 빠진 것들은 매물 나올 때마다 내가 살 거니까 걷어들이는 거네. 나한테 그냥 얘기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동을 사서 뭐 하려고 하는지. 그래요. 참. 그래서 싱가포르 한번 훑었어. 그 다음에 두바이. 두바이. 두바이도 두바이에서 에미레이트 몰이라고 하고 두바이 몰이라고 이 두 가지가 두바이 지역의 가장 큰 쇼핑몰이자 백화점 같은 곳이야. 정말 거기는 나도 쇼핑을 좋아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지만 거길 다 구경한다는 건 내가 다리가 마모될 때까지 걸어야 될 정도로 정말 끝이 없어. 거의 그냥 길을 잃는다. 길을 잃어 진짜.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와, 내 다리 아파서 정말 농담이 아니라 10km가 넘어 다 걸으면.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너무 심하게 크다 싶었는데 그 몰 뒤에 그 무슨 하여튼 무슨 룡 들어가는 무슨 그 투자 자본이 엄청나게 더 큰 거를 또 내륙에다가 하나 쇼핑몰을 또 중국이 투자를 했어. 그러면서 또 들어봤더니 중국 애들이 또 장악을 또 한 거야. 쫙. 두바이에. 요즘에 그 저기 마라톤 연습하시잖아요. 두바이 몰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나 도전하려고. 두바이 몰 다시 도전하려고. 쇼핑하려고. 네. 그만큼 두바이 지역도 투자를 많이 했어. 자, 그런데 일본. 이제 일본까지 간 거야.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두바이도 하나 사놨고, 싱가포르도 하나 사놨고, 나 일본도 사놓으려고. 왜 일본이냐? 요즘 엔저였잖아. 엔저였다가 또 하나. 일본이 이제 자국 자금만 가지고는 일본 경제를 살릴 수가 없어. 자국 국민만 가지고 경제를 돌릴 수 없으니까 상사를 선거로 뽑고 한국인들도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자금 여력도 누가 사줄 것 같아야 거기다 건물도 짓고 누가 사줄 것 같아야 뭘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내수만 가지고는 다 커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외국 자금을 대폭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폐쇄적인 국가에서 이민도 많이 받아주고 그냥 외국인이 건물 사는 것도 되고 수용적으로 바뀌었어. 완화시켜줬고.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민 간 숫자가 20만 명이 넘어. 그래서 뭐 저도 이거 쇼츠 같은 데서 봤어요. 중국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뭐 매미 잡고. 맞아. 매미 먹는다고.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뭐 일본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 국민들과 약간 일본은 또 문화가 전혀 중국과 좀 다르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불협화음도 생겼지만 일본 국민이 꾹 참고 있는 게 쟤들이 와서 돈 쓰고 있어. 우리 가게에 와서 쓸어갔어. 우리 식료품점 와서 다 사갔어. 나 아무 소리 안 할 거야. 이런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돈만 벌면 돼. 특히 중국의 부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들, 그쪽 지역은 그 근처 점원들 있잖아. 점원들을 중국인을 뽑아. 우리나라 뭐 명동에. 바로 그거야. 우리 명동 롯데백화점 가면 거기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한국어로 물어보면 가끔 대답 못하는 애도 있어. 우리 한국 명동의 롯데백화점이에요. 맞아요. 뭐 올리브영 뭐 거기 다 중국 사람들 쓰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지금 일본의 현 주소야. 자, 제가 일본 얘기 왜 하는지 카모지? 네. 결국 이제 다시 우리 얘기를 또 해야 돼. 네. 그럼 너한테 한번 물어볼게.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난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가끔 다행이네요. 가끔 요즘 일본의 이런 기사들, 이런 상황들을 접했던 뭐 일본에서 공부한 학자들, 나한테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먼저 알려주거든. 그리고 또 신문에도 나온 것들은 그렇게 해서 또 알게도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나한테 가끔 그래. 어디 특강 가거나 그러면 교수님, 이거 지금 중국인들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서울 아파트 무조건 못 사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에 좀 낙후된 지역들이나 아니면 비선호하는 지역들은 그 사람들이라도 사줘야 미분양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무조건 안 받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지금 건설 경기 안 좋은 부분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라도 소비처가 돼주고 마중물이 돼줘야 그나마 우리 내수도 좀 사는 거 아니요? 이 얘기를 해. 인구도 주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거 잘못했다가는 우리 돌이킬 수 없는 사회 문제가 뭐야? 우리 망명 받고 난민 받아주고 이주민 받아줬다가 영원히 융합 못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 정말 많이 보잖아. 그러면 교수님은 그들이 와서 소비해주고 일해주고 해서 경제 굴러가는 그 효과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게 일본은 뭐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가지 융화가 어려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했지만 우리는 다를 수 있는 게 AI야. AI. 로봇. 일본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 투표로 직원들이 부장을 뽑아. 그리고 일본은 사람이 없으니 한국에서 꺼가려고 해.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로봇의 시대이자 AI 시대거든. 그럼 우리는 외국인을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옵션이 하나 더 있지. 그냥 로봇에게 로봇으로. 시키자. 야, 지금도 서빙 로봇 있는데 편의점 카운터에 로봇 하나 놓지 뭐 사셨어요? 주세요. 바코드 찍고 띡띡띡띡 손가락으로 누른 다음에 얼마입니다. 카드세요? 현금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노동자 1000명당 로봇 비율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아.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에 굉장히 빨라. 네. 그래서 나는 그냥 일본 보면서 우리도 쫄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일본이 중국에 괜찮은 사람들 다 글로 가져가기 전에 우리도 중국 문호를 열어서 중국 사람들도 대거 우리 예전에 뭐 이민청 같은 거 만들어서 외국 사람들 받겠다 했잖아. 네. 그거라도 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이민을 받고 말고 그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걸 논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 더 고민을 하고 그럼 받읍시다, 맙시다 이걸 결정할 때 하나 더 논의할 게 바로 로봇과 AI라는 거지. 우리는 그거 없이 로봇과 AI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받을까요?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받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거쳐가면서 경제가 주저앉았어. 그게 왜 그러냐? 내부에서 소비가 안 일어나고 그렇죠.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사람 채용하는 숫자가 줄어들었고 예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근로소득이 줄거나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결국 잃어버린 20년, 30년 저성장 기조로 간 거 아니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은퇴한 다음에 소득도 없으니 버티기 모드로 가니 소비도 많이 안 하고 이게 일본이잖아. 전 세계 또 경제 규모도 어느덧 또 5위까지 내려갔어요. 그렇지. 그런 일본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니 하면서 또 외국 이민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난 그것도 달라진 변수가 하나 또 생겼어. 뭘 것 같아? 로봇과 AI. 아니야. 이건 또 다른 거야. 이거는 글로벌 금융이야. 글로벌 금융. 일본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저렇게 잃어버린 20, 30년으로 가게 됐던 게 내수에서 소비, 투자, 고용 이거 안 하면 경제가 망가졌거든. 즉 일본인들의 소득의 태반이 근로소득이었어. 근데 일본인들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알토란 같은 돈 저축해 놓은 사람 많거든. 그래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잖아. 네, 왜? 네. 엔캐리 트레이드 하려고 외국에 그 환차익 노리면서 갔다가 네. 돌아오고 돈 많은 사람 많다고.
근데 그 와타나베 부인들 엔캐리 트레이드가 최근에서 본격적으로 된 거거든. 왜? 90년대 무슨 글로벌 금융이 이렇게 융합돼 있어. 너 90년대 주식 투자했었을 때 미국에 투자해 본 적 있어? 없단 말이야. 우리 그때는 주식 투자하려면 책상 앞에 앉아서 HTS 열어가지고 웹브라우저에서 했지. 누가 휴대폰으로 매일같이 미국 거 살고 일본 거 살고 중국 거 사는 게 어디 있어? 심지어 그전에는 또 전화해가지고 증권사 직원한테 맞아. 맥주 사주세요 하고 전화. 객장에 나가 있고. 객장에 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잉여 자금으로 내가 근로소득은 없어졌는데 그 이상의 투자소득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일본 내수 망가졌다, 일본 기업들을 미국이 옥죄다 했더니 일본 증시에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은 증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수익도 줄어든 거잖아. 경기 안 좋으니까 주식도 그렇죠. 떨어졌으니. 그러니 잃어버린 2, 3, 30년 갔는데 대한민국 지금 어떤 상황이야? 뭐 전 세계 다 가능하죠. 맞아. 야, 요즘 한국 경제가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증시도 안 좋아 보일 거라며. 야, 서학개미로 가자. 미국 가서 한때 우리 테슬라가 한국이 대주주란 소리도 있었어. 맞아요. 그잖아. 그만큼 우리는 클릭 몇 번으로 미국 쫙 달려갔다가 미국 요즘 별로라면 일본 딱 쫙 갔다가 뭐 중국 가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몇 분은 내가요 회사 다닐 때 벌었던 월급만큼 요즘 투자소득으로 벌어요. 그래서 투자소득을 약간 발 빠르고 그리고 이것저것 클릭도 잘하고 그것도 잘 관리해주는 누군가를 잘 선정했겠지. 그런 사람 통해서 하니까 또 이 투자할 때 공부하는 재미가 있잖아. 세상 돌아가는 재미. 이 어르신들이 또 이게 이게 말이야 미중 갈등이 이거 공부도 되고. 그래서 아주 무리한 범주 아닌 짜친 돈으로 계속 하는데 요즘 나스닥부터 S&P부터 코스피부터 다 달렸잖아. 그렇죠. 그러니 괜찮았다고. 목숨 걸고 안 하고 또 취미로 하면은 또 돈이 벌려요. 벌려? 맞아. 그게 참 특이해. 네, 목숨 걸고 하면 또 안 되는데.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내부에 소비할 사람 없는데 중국 이민이라도 받아들여서 일본의 소비를 부흥시켜주는 일본을 봐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이제 꼭 대한민국에서 일해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각 나라에 투자해서 투자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것도 적지 않아. 그래서 이게 달라진 상황임을 또 이해해야 돼. 그렇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또 한국 경제에 대해서 또 굉장히 위정자들이 오판할 수 있어.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 달라진 흐름은 저소득층은 적응하기가 어렵죠. 어렵단 말이야. 네. 오히려 정보 격차도 있고 로봇이 들어오면 그 저소득층은 오히려 더 일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내몰릴 가능성이 있죠. 그 문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해야겠지만 무조건 일본의 전철을 따른다고 생각하셔는 안 된다. 이게 오늘의 중요한 레슨입니다.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 요즘 하도 일본이 어떤 일을 한다 보도가 되면서 우리도 곧 그렇게 되겠네. 우리도 곧 그렇게 되겠네. 내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아닐 수 있다.